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싱가포르 리츠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리츠 시장 관련 소식인데, ESR 관련 소식이에요. 이제 ESR은 한국에도 상장 리츠가 있고, 또 한국의 이제 계열사인 이제 ESR 캔달스퀘어가 있고, 그들이 상장시킨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도 비교적 익숙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센터라든지 최근에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뉴 이코노미 투자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E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는 또 상장 리츠가 있지만, 이 싱가포르라든지 최근에 중국,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 이런 이 리츠가 있고, 또 그 리츠를 운용하는 플랫폼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R이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가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호주계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제 ESR 지분을 보면 30%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인데, 이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 할 의사가 있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ESR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고요. 되게 이제 일단 사실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그냥 좀 재밌는 부분은, 사실 이제 ESR이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 주주가 된 과정이 되게 좀 흥미로워요. 왜냐면 이게 ESR이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 지분을 직접 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를 M&A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주가 된 사례인데요. 이 ESR이 작년에 이제 아시아에서 되게 큰 어떤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ARA 자산운용인데요.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고요. 이 회사 역시 한국에 진출해 있죠. 네,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2022년 초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전에 2021년 8월에 인수를 추진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초에 거래가 종료된 사례인데, 이 ARA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이제 워거 핑커스라고 싱가포르계, 그러니까 미국계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거 핑커스가 이제 인수를 한 회사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ESR도 초기부터 워거 핑커스가 투자를 했고, 지금도 이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워거 핑커스가 키운 ESR이 또 워거 핑커스한테 ARA를 인수하게 된 그런 어떤 사례인 거죠. 되게 좀 흔치 않은 그런 사례였고요. 이 워거 핑커스가 이제 2017년도에 ARA를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 전망도 되게 공격적으로 아마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 어떤 운용사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A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을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ESR이 현재 자연스럽게 AR을 인수하면서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의 대주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ARA를 통해 가지고 워빙커스 당시에 캐네딕스도 인수를 했었고요. 네.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의 어떤 지분을 이제 ESR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뿐만 아니라 사실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이 운용하는 리츠, 그리고 스폰서인 리츠 지분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그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이 이제 스폰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리츠가 바로 이제 크로멜 유로피안 리츠입니다. 이건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 주주 구성을 보면 크로멜이 한 27% 정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스폰서죠. 네, 싱가포르에 상장된 리츠인데, 사실 이제 이 리츠는, 크로멜 유로피안 리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유럽 자산을 구성되어 있어요. 유럽 자산을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네덜란드 되게 많고요. 덴마크도 많고, 그 외에 이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파리, 이런 프랑스 같은 어떤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한번 왔었어요. 이제 3월 초에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제 여의도에 초대를 했거든요. 이제 싱가포르 상장 리츠 한 6군데, 7군데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멜 유로피안 리츠였고요. 저도 이날 행사를 갔었는데, 이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여기 딱 하나 들어갔었어요. 그게 이제 크로멜 유로피안 리츠였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볼 때 유럽은 되게 불확실성이 강하고, 또 오피스 시장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았고 저도 실제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크롬웰 유로피안 리츠가 들고 있는 자산들이 여기 보시면 일부인데 대부분 오피스와 이제 물류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떤 금융시장 변동성,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이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봤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당시에는 뭐 IR 행사니까 당연할 수 있지만 뭐 크롬웰 유로피안 리츠에서는 뭐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오피스는 이제 좋은 오피스, 플라이트 투 퀄리티 전략으로 좋은 오피스만 보유하고 있고 또 물류 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 지금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 약간 반반, 절반 정도인데 물류 오피스가 앞으로 이제 물류를 한 60%가 높여가지고 안정성을 높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뭐 하지만 사실 이제 투자자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크롬웰 유로피안 리츠 지분 좀 줄였고요. 예, 이렇게 매각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좀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ESR이 이제 크롬웰 유로피안 리츠의 스폰서인 크롬웰 프로퍼티 그룹 리츠 플랫폼이죠. 거기도 이제 지분을 좀 줄일 거고 또 그 외에도 리츠도 확장성이 없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뭐 실적 발표 컨콜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 매각할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뭐 크롬웰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하나둘씩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도 많이 소개를 했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 상장 리츠 플랫폼 인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맨유라이프 US 리츠라고 캐나다계 보험사인 이제 맨유라이프가 스폰서로 있는 리츠이고 미국에 있는 오피스 12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인데 근데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사실은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한 49%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리츠의 레버리지 비율을 50% 이내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내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 위험 수위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 유치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위한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국 기관 투자자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고 그 기회를 이제 틈타 가지고 이제 미래에셋이 이렇게 플랫폼 인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오피스라든지 리테일, 물류센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각 섹터별로 전통 섹터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주주나 스폰서가 바뀌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ESR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R이 기존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츠의 이제 플랫폼에 어떤 확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또 다른 투자자는 그 기회를 빌어서 좀 더 이걸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바뀜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또 이런 사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리츠 시장의 변화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뭐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유의미한 어떤 시그널이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ESR의 싱가포르 리츠 플랫폼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